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보낸 편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재벌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손자에게 남겨둔 편지의 이야기, 그리고 손자가 그 편지를 하나씩 읽으면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걸 남겨준 할아버지의 말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인생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마치 진짜 있었던 일처럼 이분이 적으셨는데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소설인가? 이게 정말 진실인가? 진실같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무 감명 있게 읽었고요. 이 내용들이 정말 저도 뭐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많은 것들이 막 정말 믿어지고 막 감동이 생기고 우리 아이한테도 이 편지를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줄 책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에요. 우연, 결단, 직감, 행동, 돈, 일, 실패, 인간관계, 운명에 대하여 이 재벌 할아버지가 나눈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감동 깊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엄청난 돈을 벌어 재벌이 되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 아버지에게도 손자인 너에게도 재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일절 남기지 않을 생각이다. 그 점을 용서하길 바란다. 대신에 너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줄 생각이다. 네 앞으로 9통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 편지는 고아였던 내가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즉 80년 인생에서 얻은 삶의 교훈이란다. 편지의 내용을 몸에 익히면 돈, 명예,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 등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순간에 편지를 순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 너의 직감이 다음 편지를 읽을 타이밍을 알려줄 거다. 이거를 이 저자가 대학생 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자를 하나 아들에게 보내면서 변호사가 편지를 들고 너에게 간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유산으로 편지를 남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각 봉투에는 우연, 결단, 직감, 행동, 돈, 일, 실패, 인간관계, 운명이라고 연필로 쓰여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연이란 편지를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 같겠지만 나중에 큰 시점으로 바라보면 이미 예정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란다. 단순히 우연이라고는 넘겨짚기에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80년 동안 몇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이지. 이렇게 많은 우연을 경험한 끝에 나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우연히 이런 일도 있구나, 우연히 이럴 수 있구나 신기해하기만 했는데요. 점점 살면서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위해서 예정된 일들이 아닐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은 내 노력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잘 잡는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일이지만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을 때를 잘 살펴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주변을 잘 둘러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철을 탔을 때,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 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는 얼굴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을 가는 것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면 그냥 헤어지지 말고 같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한잔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운명의 여신이 장난스럽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가 무언가에 대해 정말 알고 싶을 때, 그때는 운명의 여신이 2번, 3번 연속해서 우연을 일으켜줄 거야. 그러면 너는 원하는 정보를
절묘한 순간에 얻을 수 있게 될 거란다 라고 합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큼이나 온라인에서 둘러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달고 있는 분들이 나랑 어떤 인연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선한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나와 어떤 인연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글도 많이 보고 댓글도 달고 공감 버튼도 누르면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허겁지겁 KTX를 탄 적이 있습니다. 막 일정에 맞춰 가기 위해서 막 뛰어서 겨우 탔어요. 근데 저의 좌석은 12호차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1호차에 탄 거죠. 그때 저는 1호차에서 12호차까지 기차 안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정말 많고 길도 좁고 많은 문을 열어야만 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12호차인데 급하게 1호차에 탄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지나가는 길에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지 잘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게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그 가수를 내가 여기서 만나지 않을까 우연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두리번 하고 특히 이제 특시를 지날 때 더 열심히 보고 다니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불평불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혹은 내가 운동이 부족하니까 1호차에서 12호차까지 걸어가면서 걷게 되네?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아마 중간에 끊겨 있을 거예요. 아마 못 넘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중간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할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평사원이었던 사람이 임원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원이 독립을 해서 사장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차원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인생의 무대를 바꾸는 도약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단다라고 얘기해요. 차원의 상승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야.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사람, 저 사람 차원이 달라, 이 차는 차원이 달라라는 것들 많이 들으시죠? 차원이 다른 책, 이런 걸 만나면 여러분의 차원이 바뀝니다. 차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금 있는 곳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결정한 것은 종이에 적어야 실현된다라고 해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단다. 알겠지?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그것을 꼭 종이에 적어라 라고 당부했어요. 제가 이 글을 보자마자 제가 선택한 거, 제가 결정하는 것들을 종이에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적으면서 느꼈어요. 적자마자 이것이 실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결정하는 순간 미래도 결정된다 라고 해요. 오늘 무엇을 결정했나? 라고 자주 물었대요. 이 할아버지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줬대요. 고민되면 힘든 쪽으로 가라 라고 너희 할아버지는 말하셨어 라고 합니다. 결정하는 순간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민이 될 때는 힘든 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감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감을 무시하면 몸과 마음이 비명을 지를 거야.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참으면서 하다 보면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주저앉게 되지. 그것이 바로 직감을 무시해서 생기는 일이란다. 그러면
직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겁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것들은 모두 직감이 보내는 신호란다.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직감을 읽는 기술을 익혀야만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직감을 저는 어디에 많이 활용하냐면 투자할 때, 돈을 다룰 때,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직감에 의존합니다. 잘 될 것 같다? 돈을 벌 것 같다? 이 사람 굉장히 느낌이 좋다. 이 사람 별로다. 라는 것들을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을 믿고 인생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를 늘리면 좋다고 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죠.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는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어렸을 때 순수하게 즐겼던 것을 생각하고 해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노래를 좋아했다면 노래를 부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는 거지. 이렇게 매일 즐거운 것을 1%씩 늘려보렴.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운 것을 허용해라 라는 얘기죠.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노래를 불러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우니까 하는 것.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순수하게 즐기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재미있을 것 같은 것을 20개 정도 적은 후에 가장 흥미 깊은 것을 순서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당일치기 여행, 영화 관람, 악기 연습 이런 것처럼 작은 즐거움도 좋습니다. 저는 책 읽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커피숍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조망이 좋은 커피숍이나 호텔처럼 조용하고 음악이 좋은 곳. 귀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요. 너무 시끄럽지 않거나 눈으로 너무 막 사람이 많고 이러면 힐링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흥미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세 번째 방법은요. 조금 상위 단계지만 미래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재미를 즐기고 있을지 명확하게 상상하라고 해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돈을 막 진짜 열심히 모으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살면서도 명확하게 상상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방학 때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방학마다 5인 가족이 해외에 나갈 정도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모아야만 했죠.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그 나라 언어를 좀 쓰면서, 그러니까 막 힘들게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언어를 쓰면서 배우겠다라는 상상을 아주 옛날에 했고요. 제 싸이월드 가니까 그런 일기장에 그런 말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아이들과 어떻게 할 것이다.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써놓은 것을 보고 와, 내가 상상한 대로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내가 아이들과 해외를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해외를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난 무조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끼는 거야 라는 목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경험하는 인생과 조금 경험하는 인생. 저는 많이 경험하는 인생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도 경험엔 돈을 쓰지만 소유하는데 물건을 막 사거나 막 쟁여놓거나 그런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나러 간 할아버지 친한 친구의 사업가들, 부자들을 막 만나기 시작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거를 보고 목표를 적기 시작합니다. 목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것, 우연과 직감을 따라 행동할 것, 할아버지의 인생을 아는 오랜 친구를 만날 것, 해외로 가서 최고의 사람에게 배울 것, 인생의 비밀을 찾을 것, 항상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할 것, 내 직업에 힌트를 찾을 것, 이런 것들을 막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부자 친구를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그릇보다 큰 돈을 갖게 되면 사람은 불행에 빠지게 되어 있어.
어느 금액을 벌거나 쓸 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10만 원을 버는데 막 돈이 너무 많고 부담스럽다. 혹은 막 힘들다 일이. 혹은 10만 원 쓸 때 엄청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릇이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길거리 노숙자는 100만 원을 만약에 준다면 너무 놀랍고 이 돈을 어디다 놔야 되지? 나 집도 없는데? 빨리 써버리겠죠. 뭐 보관할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벌거나 쓸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보면 좋겠죠. 만약 여러분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내가 난 몇 억짜리 집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부담스러운데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우리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은 나의 그릇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쓸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고 싶은 말에 너는 꼭 재능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렴. 네가 평생의 일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재능을 살리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져서 너한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네가 좋아하는 일 중에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되면 전 국민이 내가 골을 넣으면 기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서 돈도 많이 벌어요.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너무 좋은 꿈이다 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임이 아니라 다 같이 좀 웃고 즐거울 수 있는 꿈을 가지면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일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다고요. 공부는 여러분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경험을 잘하게 좀 도와줍니다. 이를테면 요리사가 10년 동안 같은 요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10년은 경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경험밖에 없는 거죠. 요리사라면 자신의 가게를 내겠다는 방향으로 메뉴를 공부하고 다양한 메뉴를 공부하고 다른 맛집도 가보고 손님을 늘릴 방법을 공부하고 경영도 배워서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상승 효과, 차원이 올라가면서 바뀌는 거죠. 이런 공부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죠. 내 인생은 실패 연속이었다. 내 인생은 실패 투성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구에서도 타율이 30%가 넘는 사람을 강타자라고 부른대요. 반대로 말하면 10번 중에 7번은 실패한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크게 성공한 사람도 인생의 상당 부분은 침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왜? 7번을 실패하고 3번 성공했으니까 7번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실패는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할아버지, 재벌 할아버지는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 장학재단에 기부할 정도의 인품이 있었지만 평생의 바람, 평생의 목표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친구에게 아니야, NO!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선택합니다. 아이에게도 사랑받고 싶고요.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멋진 인간관계를 쌓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란 무엇이냐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나답게 있는 것. 사람들과 즐거우면서 나답게, 나의 존재 자체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내가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너무나 꾸미거나 막 나의 마음과 다른 말을 한다거나 이건 나답지가 않죠. 이거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어울리고 나답게 있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인생을 바꿀 선택지가 정말 많다고 해요. 9개의 편지를 통해서 너의 인생과 너의 운명과 너의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매일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존재하고요. 네 의사로 운명을 선택하길 바란다 라고 합니다. 운명에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할아버지가 돈 대신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자 돈보다 더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는요, 이력이 있는 책도 정말 많이 쓰고 정말 부자의 삶으로 은퇴를 굉장히 빠르게 하게 됐어요. 4년간의 육아를 하다가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집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이 진실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설이란 말은 안 써 있어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우리 아이에게도 한번 들려주고 싶은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